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십시오. 자, 어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주요 내용은 별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뭐 다른 것은 없었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 가능 시기와 또 시장에서 예상하는 시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그동안에 작년 12월 회의 네. 이후에 나타났던 또는 여기저기 발언이 나왔던 내용들하고 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한 그런 발표였겠죠. 공개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금리 차이 문제도 그래요. 금리 인하 차이 문제도 시장에서는 뭐 최소 6번 정도 금리 인하까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고, 네. 연준은 뭐 꾸준히 지금 뭐 한 3차례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차이 자체도 뭐 그렇게 새로운 뉴스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배경에는 근본적인 그 연준 역할에 대한 그 인식의 차이가 좀 작용을 한 것 같은 면이 있어요. 연준은 경제가 나빠지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실업률이 많이 올라가기를 원치 않는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또 연준이 너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경제를 뭐 잘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목표를 가진 조직은 아니에요. 연준에게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항상 인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 네.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볼 때는 뭐 확실히 잡히지 않았냐. 우리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내려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이거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시장의 금리가 그 인플레이션보다 너무 높아서 이제 경제의 발목을 잡고 그러면 자칫 경제가 불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것에 맞춰서 그만큼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인식인데, 연준은 그걸 정확하게 인정하지는 않죠.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내려간 것은 맞다. 그리고 예상보다 빨리 내려가는 건 또 인정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다는 그런 부분이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점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이 FOMC가 열어졌던 때가 12월 15일 그 정도였는데, 그때만 해도 4, 4분기 경제가 상당히 경제 성장률이 이제 2% 미만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난 지금 한 3, 4주가 지난 오늘날까지 보면 지금 4,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뭐 2.5%까지 갈 거다. 가장 뭐 권위 있는 애틀란타 연준에서 이제 바라보는 경제 성장률 지표가 있는데 2.5%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연준이 더 몸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총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연준이 볼 때는 현재까지 나타난 걸로 보면 그런 예상은 된다.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경제도 많이 둔화할 것이라고 이제 그런 예상은 잡히지만, 그러나 지금 그것을 확신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반대로 될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옵션을 다 가지고 있겠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좀 연준의 입장을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 회의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랄까 그 금리 인하가 3월부터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상은 어느 정도 조금 진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제 발표된 걸로 봐서는 뭐 3월 금리 인하는 여러 면에서 볼 때는 좀 어려워 보인다. 어려워 보인다. 네, 연준은 뭐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 특히 몇몇 위원들은 뭐
연말까지도 이 정도 어.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을 피력한 위원들도 계셨기 때문에 네. 적어도 지금 3월 말 금리 인하설은 특별한 변수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특별한 변수,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변수가 올라가는 변수가 더 많고요. 내려갈 변수는 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작년 말 4분기 경제 성장률 예측치가 이제 이달 말에 1차 잠정치가 나오고 그다음에 2월 말에 2차 잠정치가 나오는데 예. 3월에 인하를 하려면은 2차 잠정치까지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나빠야 됩니다. 네, 상당히 나빠야지 이러다가 잘못하면 실업률이 우리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용시장 지표인데 고용시장 지표가 지금 어제 발표된 구인 수요, 사람들 이제 찾는 그런 수요가 이제 많이 줄어서 거의 팬데믹 이전 수준에 이제 근접하고 있어서 이것도 조금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또 구인 수요는 줄고 있지만 이 신규 실업 수당 같은 부분은 아직도 낮은 수준 유지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이제 기업들이 사람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은 많이 줄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뭐 직원을 많이 줄여야 되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3.7%가 이제 11월 말에 이제 실업률이었는데 내일 발표되죠. 노동부의 민간 고용이 이제 나오는데 비농업 부문 고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때 나오는 숫자를 보면은 이 실업률이 지금 예상치로는 3.8로 올라가지 않겠냐는 건데 3.8도 아직 뭐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2월 말까지 뭐 거의 4% 이상을 육박해 간다 이러면은 또 금리를 좀 빨리 낮춰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현재 고용시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 또한 그렇게까지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역시 우리 세계의 상당히 오랜 기간의 골칫덩어리죠. 이 중동 지역의 문제. 네네. 예, 지금 뭐 중동 지역의 문제가 원유가 문제도 흔들고 있지만은 더군다나 지금은 또 이제 수에즈 운하를 오가는 상선들이 지금 뭐 못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인디아로부터 인도양으로부터 이제 대서양으로 들어가는 그 상선들의 운임이 지금 뭐 하루가 모르게 치솟고 있는데 맞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가져올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제 굉장히 클 수가 또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다행히 유가는 중동 지역에 지금 저런 전쟁이 확산되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를 보여줘서 다행인데 네. 운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데 이 또한 금리를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올리는 쪽의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재현된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3월에 금리 인하 결정 전에 나타날 수 있는 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럼 말씀하세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네네. 그런데 금리 인하 카드는 여전히 쥐고 있겠다라는 입장을 견제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연준은 언제나 모든 옵션을 쥐고 싶어 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당연한 얘기인데 네. 지금 이제 만약에 돌발 사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진다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지금요 인플레이션의 예상치를 보면은 연율 기준으로 뭐 3.1%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은 지난 12월간의 평균 수치예요. 합계거든요.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에 매달 발생한 인플레이션 유효를 보면은 네.
그걸 그대로 만약에 앞으로 12개월을 확장해 나간다 그러면 2%가 안 돼요. 오. 지금 그 이해가 가시죠? 과거 12개월치를 보니까 3%가 넘어 있는 거지. 지난 3개월치가 이 추세대로 계속 간다고 치면은 앞으로 12개월 후에는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2% 밑으로 된다는 수학적인 계산이 나와요. 그럼 연준이 바라는 거잖아요. 바라는 거죠. 근데 네. 바라는데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이슈가 생기냐면 인플레이션이 2% 미만인데 단기 금리를 지금 5.25에서 5.5를 가지고 있으면요. 시장의 실질 금리 차이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시장 경제에 아주 숨통을 쥐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면은 또 연준은 상당한 그 공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러한 상황이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 3개월간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왔던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뭐 심지어 지난달에는 뭐 종합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마이너스 0.1까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0.1이 앞으로 1월, 2월 계속된다. 그러면 앞으로 12개월간에 곱하기를 해버리면은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어떠한 카드도 지금 뭐 자기들이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연준은 지금의 상황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과거 팬데믹 이전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게 예. 연준이 다루어 본 적이 없을 만큼 변동폭이 큰 시장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팬데믹 때 너무나도 많은 돈을 풀었고 예. 또 그것을 급격하게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와 동시에 미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그 재정 문제, 그러니까 지금 재정 적자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다 보면은 전대미문의 상황에 지금 연준이 처해 있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도 최소 뭐 2개월, 3개월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처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연준은 계속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은 경제계에서 볼 때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석 달 동안의 인플레이션율이 앞으로 석 달 동안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한 3월쯤 되면은 금리 인하를 조금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예. 그때가 되면은.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지금 소비가 예상 밖으로 강하고 이런 게 이제 돼버리면은 지난 3개월의 인플레이션 그런 레이트보다는 이제 조금 더 올라가는 숫자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소비가 예상 밖으로 커지지는 않을 듯한데요, 대표님. 그렇게 뭐 커지진 않겠지만 그래서 네. 지금은 뭐 누구나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그런 걸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현명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에 대표님은 만약에 연준 의원 멤버라고 하면은 어떻게 결정하시고 싶으세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이 그래요?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을 건데 연준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카드가 좀 양적 축소가 있기 때문에요. 그 금리 인하와 함께 양적 축소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카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양적 축소 부분도 있어서 연준은 좀 여유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어쨌든 연준은 여러 가지 옵션이 남아 있지만 지금은 좀 여유롭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